네, 그러면 오늘 그 전에 미국 시장 한번 쫙 보고 알겠습니다. 네, 가보도록 할 텐데요. 간단하게 보고 우리 빨리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. 네,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미국 쉽지 않았어요. 네, 파월 발언 여진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 전환이 잠깐 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역시나 근데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S&P 500은 마이너스 0.67%, 나스닥은 마이너스 1.02%, 다우존스는 이제 마이너스 0.57%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, 약간 주식 시장이 조금 먼저 뭔가 선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채권 시장은 좀 미리 파월 발언이 있기 전부터 금리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주식 시장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. 오히려 근데 이제 파월 발언 이후로 주식 시장은 좀 뭔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미국 8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2.9, 넉 달째 마이너스다. 제조업 지수. 네, 뭐 근데 이 지표들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자재에 투자하라. 이런 또 분석을 내놓았네요. 실제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아요? 원자재 가격이? 경기 침체 걱정은 나중에 해라. 오히려 투자부터 해라.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. 전화요? 골드만삭스? 경기 침체가 오면 원자재는 꺾일 건데 왜 원자재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약간 좀 해석이 잘못됐나요? 네. 뭐 이런 기사 제목이 좀 있었고요. 자, IEA 사무총장께서는 회원국들 전략 비축률을 추가 방출을 해야 될 수도 있다. 즉 이제 왜냐하면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. 네. 우리 태근이 형 함께. 네네. 월남에서 돌아온. 네. 우리 정태현 팀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세계 1, 2위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그 수출을 좀 줄인다. 그렇죠. 이런 분석이 나와주면서 지금 사실 미국도 전략 비축률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.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IEA 쪽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해야 될 수도 있다.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그렇죠.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천연가스가 오르고 유가는 당연히 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. 네,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.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었네요. 회의가 이제 9월 9일 날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. 가격 상한제, 구조 개혁 등등을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. 이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유럽은 너무나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었거든요. 유가랑 천연가스가 좀 연말이 되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. 원래는. 근데 조금 분석 의견들이 좀 보니까 왜냐면 이제 상황들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워낙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. 왜냐하면 계속 긴축 모드라는 게 어쨌든 가격을 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제 그런 조짐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겨울철이라든지 왜냐하면 또 다른 대체 자원들도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고점을 뚫고 갈 것인가 에너지 자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그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머스크도 이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추출을 계속해야 된다. 이런 또 머스크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네. 이런 분위기면 신재생 쪽은 조금 힘듭니까? 그러면 아무래도 아니죠. 계속 그 글로벌 대세적인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?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세적인 흐름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화석 연료는 계속 좀 필요하다.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함께 가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.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필요하다. 수밖에 없죠. 이런 분위기로.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막 조금씩 개화되는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를 다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와, 고급 단어 개화. 와, 멋있다잉. 고급단했어요? 개화 뭔가 다 있어 보였어요. 자, 블룸버그 보겠습니다. 블룸버그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 0.4포인트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. 지금 중국은 그 부동산 쪽에서 좀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입장이에요.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계속 그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. G1, 2 국가의 서로 상반된 움직임이 거의 25년 만에 처음 나오는 그런 국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 미국과 중국
양쪽에 껴있죠. 맞아요. 진짜. 그게 제일 그래서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근데 하나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어쨌든 중국에 지금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좋으면 네. 그때도 그랬지만 중국 증시가 한때 잠깐 반등이 쫙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시차가 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. 그 흐름에요? 그렇죠.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.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네. 자 그리고 베이징을 사수하라. 방역 비상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1천만 인구 재봉쇄가 들어갔다. 수자장 재봉쇄가 들어갔다. 수저정. 예. 방역 비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고집을 아예 꺾질 않네요.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임 관련된 행사가 곧 있기 때문에 네. 더욱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파가 없어야 될 텐데. 네. 이제 거의 여파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래도 계속 초점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시장은 좀 맞춰진 느낌이라서 그 부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번 소식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식 같은데. 네,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. 배터리 이거.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. 사실 일본 하면 또 기술력 아니겠습니까? 또 파나소닉이 대표적으로 그 2차 전지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그 높은 그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이 자존심을 좀 구기고 전략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한 게 아닌가. 근데 그러니까 이 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째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았죠?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자, 자율주행 중 장애물이 없는데 급제동을 했다. 테슬라 집단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테슬라도 뭐 악재와 뭐 호재가 연달아서 막 계속적으로 섞이는 모습인데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따라갔다라는 또 뉴스도 있더라고요.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계속 눈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또 이제 한 가지 소식만 더 볼게요. 50년 만에 달 탐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하죠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발사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. 엔진 결함 탓에 또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또 이제 그 탐사가 또 그 대세인 것 같아요. 행성 탐사가 네.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누리호가 안착을 잘 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 또 우리나라도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죠. 다누리 프로젝트도 있고 그럼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개발주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방산 이런 기업들이 저는 계속 또 우주 개발 쪽과 연계가 되면서 또 장기적으로도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섹터도 계속 장기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. 네.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